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사춘기가 있었는데 없어졌다며 이 근육질 어머니는 굉장히 유명했었는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던 어머니인데 너 항정살 좋아하지? 라며 밥을 주는 짤이 가장 유명합니다. 항정살 무조건 좋아해야 한다는 글들이 달리곤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아들이 학생이 아니라 20대 중반이었다는 내용을 근황 올림픽에 출연해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46세로 엄청난 동안을 자랑해 안녕하세요에 출연했었는데요. 직업이 벨리댄스 강사라서 매일매일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도 합니다. 블라인드앤 한맥기술 직원이 올렸던 이 글은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회사의 신입사원 엄마가 왜 이리 전화해 미치겠다는 글이었는데 우리 아들 좀 지각하지 않게 아침에 깨워달라. 우리 애한테 업무 시킬 때 부탁드립니다 라고 꼭 표현해달라. 왜 우리 애는 일 안 시켜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할 거예요. 우리 아들 왜 5분 늦게 퇴근시켜요? 당신이 돈 줄 거예요? 내 친구 변호사니까 우리 아들 잘해줘요 라는 내용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글은 유명해졌고 굉장히 많은 뉴스에도 나오게 되었었는데요. 올해 7월 우땐 방금 황당한 거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글쓴이가 몸이 안 좋아서 연차 쓰고 병원을 갔는데 건물 주차장에 어떤 어린애가 주차된 머스탱 이쁘다고 손으로 만지다가 손에 잡힌 장난감에 머스탱이 긁혔다고 합니다. 머스탱 차주가 나왔는데 애엄마는 갑자기 애 뺨 때리고 사과드리라고 소리 질렀다는데요. 뺨을 아주 찰지게 때렸다고도 합니다. 머스탱 차주가 왜 애를 때리냐고 애를 감싸줬고 글쓴이는 감기 기운이 싹 사라졌다고 하네요. 2014년 지식인에는 항공권 좌석 업그레이드 영작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이 하나 올라오는데요. 본인들은 2주 후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라며 사정이 있어서 항공사 측에 메일을 보내고 싶은데 영작이 잘 되지 않아 영작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길게 썼지만 결국 임산부인이 이코노미 좌석을 이 비즈니스 좌석으로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임산부는 의무적으로 임산부는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런 것 좀 하지 라는 글을 남겼었는데요. 임신한 채로 여행 갔는데 비즈니스 쪽에 자리 텅텅 남았길래 승무원한테 말해서 나 임신했는데 몸이 좀 힘들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눈치도 못 채고 더운 물수건을 드릴까요? 의사를 찾아드릴까요? 그 짓만 했다며 이 나라에서 진짜 애 낳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예비 엄마는 님 아기 침대 나눔 원해요 라고 대뜸 판매자에게 이야기하는데요. 곧 출산일도 다가온다며 침대 안 쓰시면 나눔 부탁해요 라고 하였는데 전 판매 중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자 형편이 넉넉 차나서요 라고 합니다. 네 저도 형편이 안 돼서 판매하는 거예요 라고 하자 대뜸 욕부터 날리기도 합니다. 어떤 청년은 야외 벤치에 앉아서 감자칩을 먹고 있었다는데요. 근데 웬 꼬맹이가 알짱거렸다고 합니다. 그냥 상관 안 하고 DC질 하는데 애가 계속 감자칩을 원하는 것 같았다고 하는데요. 청년은 어릴 때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먹지 말라 배웠고 만약이라도 본인이 모르는 애 먹을 거 줬는데 부모가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무시하고 DC질 하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애 끌고 가면서 누구누구야 얼른 가자 아저씨가 혼자 다 먹으려고 하나봐 저거 얼마나 한다고 애 하나 던져주면 되지 에휴 라는 이야기를 크게 들리게 했다고 합니다. 한 블로거는 본인이 본인 아들 키우는데 지가 왜 들어와서 참견을 하냐며 왜 들어와서 보고는 왜 지랄이야 라면서 한 댓글을 사진 찍어 올렸었는데요. 거기엔 아주머니 아무리 본인 애고 어린 아가라고 해도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 배설물이나 성기 부분을 이렇게 공개된 인터넷에 올리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이 사람 뭐니 보아하니 분명 미혼이다. 암튼 이 댓글을 보는데 확 열받아서 비공개로 닫아버렸다 라며 댓글을 썼던 사람을 엄청 비난하는 글을 썼었는데요. 그러자 댓글들로 많은 엄마들이 저 사람 분명 미혼이라며 세상에 별사람 다 있다 참말로 라면서 그 사세에 사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별 잡것들이 다 있다며 괜히 남의 아들 이쁘게 커가는 거 부러우니까 그런 것 같다며 네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한 집에는 아랫집이라며 2개월 신생아가 있어서 밤 10시에서 오전 8시 사이에는 화장실 사용을 삼가해 달라는 쪽지를 붙였다고 하는데 물 흘려 보내는 소리, 샤워하는 소리가 들려서 아기가 자꾸 깬다며 급하면 거실 화장실을 이용해 주세요 라며 양해 감사합니다 라고 답정너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매장에 걸음주는 5살 아들이라며 기저귀를 갈고 그대로 버리면서 인증샷까지 찍어 올리기도 했는데요. 2021년 한겨울이었던 1월에 밤 10시쯤 이 시간에 눈 치우는 분들이라며 앞 건물에서 이 시간에 눈 치우는데 어찌나 시끄러운지 결국 딸랭이 일어났다며 집 앞 눈 치우는 거
이해는 하지만 이 시간에는 자는 아기들이 많으니 되도록 피해달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거기엔 지금 안 치우면 눈 얼어서 못 치운다며 지금 치워야 내일 출근할 수 있는 거라며 눈 치우는 분들은 솔선수범하는 거라면서 오히려 글쓴이를 나무라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이런 분들이 있어서 다행이기도 합니다. 올해 7월엔 말려 죽이는 법 안다며 자녀 담임에게 폭언 퍼부은 화성시 6급 공무원이 화제였었는데요. 7월 어느 날 몸이 아파 조퇴한 4학년 자녀를 데리러 온 아버지는 담임교사에게 자녀의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홀로 학교 정문까지 내려오도록 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또 방문록 작성 안내를 따르지 않겠다며 항의했다가 귀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담임교사는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병가를 낸 뒤 이틀 후 복귀했는데 담임은 복귀 당일 학급 내부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과 욕설을 자제해달라는 공지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를 본 아버지는 또다시 반발하며 같은 날 학교의 재방문에 또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대화 중 자신의 수첩과 펜을 집어던지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하는데 주말 내내 열받아서 잠을 못 잤다며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담임교사는 지금 이 상황이 압박감이 느껴진다며 숨이 잘 안 쉬어진다는 호소를 했다는데요. 그러나 아버지는 1시간 동안 정말 진짜 다 때려 부수고 싶은 거 참았다며 본인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괴롭히면 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는 협박성 멘트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담임교사는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고 혼자서는 나갈 수가 없다며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병가를 냈다는데요.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아버지는 말려 죽인다라는 발언과 관련해 공무원으로서 갑질을 한 게 아니라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해한다는 취지였다는 해명을 했다는데 당시엔 화가 나 폭언을 하고 수첩을 던졌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네요. 이 사건 소식이 널리 퍼져나가게 되자 화성시청이 움직였는데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서를 경기도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공무원 징계 수위는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결국 경기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했는데 직위 해제가 되었다고 하네요. 다음은 30대 아재의 엄마 썰입니다. 2023년 개드립이 올라왔던 글인데요. 엄마는 60년대생이고 언니 하나, 여동생 하나, 남동생 둘 있는 둘째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남동생들과 여동생은 대학 보내고 첫째와 둘째는 상고 졸업 후에 빨리 취업해 돈 벌면서 동생들 학비를 벌어다 줬다고 하는데요. 은행에서 일하다가 결혼하며 퇴사하고 전업주부를 했는데 글쓴이가 5살 때 아빠의 바람으로 이혼했다고 합니다. 돈 모아서 어디에 있는 아파트 들어갈 생각으로 꿈에 부풀었었는데 아빠는 글쓴이와 엄마를 버리고 도망갔고 바람핀 여자랑 그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엄마는 나름 씩씩하게 살아서 백화점에서도 일하고 야쿠르트 배달부로 일하면서 글쓴이를 케어해줄 사람이 필요하니 외할머니 댁 근처로 이사를 왔다고 하는데요. 글쓴이는 외할머니 댁에서 반쯤 살다시피 했는데 장판도 안 깔려있는 시멘트 바닥에 부엌이 부끄럽다는 생각이나 내가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 같은 것도 해본 적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1, 2년쯤 엄마가 대형 화물차 운전기사와 재혼을 하였고 씨다른 동생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새아빠는 운동광이어서 항상 글쓴이와 축구를 하자고 했는데 글쓴이는 독서광이어서 책 읽는 걸 좋아해 정말 축구를 하기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와 새아빠의 사이가 점점 안 좋아졌고 새아빠가 화나서 엄마한테 부엌칼을 던지는 것과 엄마 때리는 새아빠를 글쓴이가 뒤에서 팔로 붙잡아서 말렸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하는데요. 이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글쓴이는 중2 때쯤 방을 구해서 혼자 따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엄마는 고등학교 급식 조리원으로 일을 했다는데 동생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해서 급식 만들고 퇴근하면서 동생 데리고 집에 오고 집에서는 또 동생 케어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고생을 하셨다고 하네요. 어찌되었든 글쓴이 혼자 따로 사는 시간은 중학생을 넘어서 고등학생 때까지 이어졌는데 여차저차 수능까지 마치고 대학교 1학년까지 혼자 살다가 제대하고 나서 다시 엄마랑 같이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혼 절차를 위해 법원을 드나들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글쓴이가 제대할 때 갑상선암에 걸리셨는데 그래도 생존율이 90%에 가까운 암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글쓴이는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취업하기 직전
직전 즈음에 엄마는 직장암에 걸리셨고 그때부터 점차 병세가 악화되고 약해져가는 엄마를 보면서 글쓴이는 병원 회사 다니는 삶을 5년 정도 보냈고 최근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가끔 엄마가 동생들처럼 대학에 가서 번듯한 직장을 잡았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결혼하면서 은행원으로 퇴사를 안 하고 쭉 다녔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엄마랑 TV 보면서 웃긴 장면에서 깔깔대며 웃은 거, 극장 가서 광해라는 영화 같이 봤던 거, 어릴 때 디즈니 만화 영화 보면서 김간장 참기름으로 주먹밥 만든 거에 케찹 찍어 먹은 거, 엄마가 일하던 백화점으로 자전거 타고 찾아가 본 거 등등 진짜 별거 아닌 그런 소소한 일이 그냥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5인 가족 230만원으로 사라집니다 라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알뜰살뜰하게 똑소리나게 잘 사시네 라고 생각하고 읽었는데 아래 댓글들이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애들이 불쌍하다고, 가난에 허덕이며 불행하게 자랄 거라고, 양심이 없다고, 먹을 건 제대로 먹이고 있냐고 등등이었는데 댓글들을 쭉 읽고 있으니까 어린 시절에 본인을 향해 말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넌 불행한 놈이야, 넌 불행해야만 해, 이렇게 악다구니를 쓰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는데요. 그러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부디 평범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고문하며 살지 않았으면 한다며 마무리를 합니다. 정말 사소한 것에도 행복함을 느낀다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